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입니다. 자, 국제사회 이슈 생각해볼 만한 외신 보도 저희가 깊고 넓게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제뉴스 조윤주 배신캐스터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각자 억류하고 있던 상대방 국가 시민들을 이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석방이 이루어졌는데 네. 미국의 여자 프로농구 스타인 브리트니 그리너하고 네. 러시아의 무기 거래상 빅토르 부트가 이제 교환이 된 거 네.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팽팽하게 네.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처음으로 외교 현안을 이렇게 대화로 풀고 이렇게 좀 네. 편안하게 풀었다는 데서는 좀 평가가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네. 뭔가 근데 무기 거래상하고 농구 선수의 맞교환이라는 거는 어느 균형은 아주 이루었다 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네. 일단 사건부터 좀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네, 사실 이게 보도가 나온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구 선수랑 무기 거래상을 맞교환했다. 네.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또 보통 전쟁이 있더라도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포로 숫자와 우리 편이 가지고 있는 포로 수 비슷하게 맞추거나 그렇죠. 아니면 급을 맞추거나 네. 뭐라도 맞추는데 농구 선수와 무기 거래상 이건 뭘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가지고 온 건데 일단 두 사람이 맞견된 거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공항에서 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리너 그리고 무기 거래상 빅토르 부트가 각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안내를 받으면서 맞교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각자 모두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너 선수는 건강 검진도 다 받았고 가족들과도 상봉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참 잘된 일이다라면서 이제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이 선수는 미국 여자 프로농구 WNBA 피닉스 머큐리 소속의 선수고요. 네. 2016년 리우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미국 여자 농구 2연패를 이끈 굉장히 중요한 스타 선수입니다. 이름은 그리노고 키가 2m 6cm입니다. 네. 농구는 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네. 비시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프로농구 시즌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 리그인 UMMC 예카테린부르크 여기에서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둘 다 해서 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휴가를 보낸 다음에 러시아에 들어간 건데 그 러시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약 소지, 밀반입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러시아에서는 불법인 대마초 기름 성분이 담겨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유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리너 선수 설명으로는 치료 목적으로 가져간 거다. 불법적으로 반입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불법이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9년 6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네. 16,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100만 원 정도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리너 체포가 불법이다. 즉각적으로 석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부트라는 인물은 빅토르 부트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 사람은요. 1990년부터 2000년대 걸쳐서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그리고 시에라리온 반군 조직, 알카에다, 탈레반 이런 테러 조직들에게 무기를 공급했던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물급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2008년에 태국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앙골라, 르완다, 남미 분쟁 지역. 전쟁이 있는 곳엔 다 지금 해당이 되네요. 맞습니다. 무기가 필요한 곳은 다 가는군요. 네, 그래서 죽음의 상인 이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럴만하네요. 세계 최대 무기 밀수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복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분쟁 지역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니 푸틴 대통령의 신복이에요? 네. 그러다가 2012년에 불법 무기 판매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25년형 선고받았고요. 복역하다가 이번에 풀려나게 된 건데 살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트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러시아로 돌아간 바로 직후에 극우 성향의 정당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자유민주당이라는 곳인데요. 이 대표가 텔레그램 통해서 부트에게 당원증을 수여하는 영상도 같이 올렸다고 하는데
이 자유민주당은 러시아가 구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을 재정복해야 된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찬성하는 그런 정당인데 어머. 거기에 이 무기상이 아니 돌아가자마자 지금 네. 당원이 됐어요. 예,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당은 어떤 원내 일당이 될 정도로 지금 뭐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네. 하는데 현재는 일단 러시아 크렘린궁을 지지하는 의견에는 좀 작은 정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전직 러시아 정보위원을 살해한 혐의로 영국에서 지명수배된 국가안보위원회 출신의 안드레이 루고보이가 이 당의 소속이고 하원 의원에 선출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체급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뭐 네. 푸틴의 신복이자 또 러시아 정부 지시를 받아 전 세계 분쟁에 개입을 한 그런 인물이고 네. 한쪽은 그냥 프로농구 스타 선수. 그냥 프로농구 네. 선수고 그러니까요. 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체급이 맞지 않는다. 경중이 너무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을 1대1로 맞교환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거 외교적인 실패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대립을 했었는데 외교적인 현안을 뭐 대화로서 풀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부트라는 무기 거래상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 또 신복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긴 게임이다라는 반발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멍청하다. 비애국적인 수치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 준 거 아니냐.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환호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모스크바 크렘린궁 고문을 지냈던 한 인물은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능가한 거다라고 이제 평가하면서 훌륭한 스파이 인재를 되찾았고 그냥 평범한 미국 소녀를 내줬다라고 미국 정부를 조롱했고요. 러시아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 부트가 굉장히 러시아에 돌아왔다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짤막하게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이제 좀 들어가 보죠. 네, 일단 뭐 백악관 측은 다른 선택 여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트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고 일단 25년형 선고받았는데 그중에 15년 가까이 이제 복역을 했고 29년에 풀려날 예정이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트가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뭐 무기 거래를 한다면 다시 체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협상이 원래는 이제 그리너와 부트의 맞교환 협상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좀 풀리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그리너 석방과 관련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배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너를 석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정부는 간첩 활동 의혹 때문에 2020년에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서 러시아에 갇혀 있었던 미 해군 출신의 폴 휠런 그리고 농구 선수 그리너를 같이 묶어서 부트와 2대1로 맞교환하자. 그래야지 체급이 좀 맞다는 그렇죠. 거죠. 러시아 측에 제안했는데 근데 러시아가 갑자기 그건 모르겠고 만약에 그럴 거면 우리는 카르시코프를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테러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르시코프. 네, 바딤 카르시코프. 바딤 카르시코프. 라는 사람이 누군가요? 있어요. 어떤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얘기를 하자면 2019년으로 다시 거슬러 가는데요. 카르시코프는 체첸 출신의 조지아 국적의 칸고스빌리라는 사람을 베를린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총으로 쏴서 살해한 혐의로 베를린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칸코스빌리라는 사람은 러시아에 대한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러시아 측에서 칸코스빌리를 제거하는데 크라시코프를 사용한 것으로 그러네요. 보이는데요. 크라시코프란 사람은 러시아 국적이고 그리고 정보기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약간 영화 같죠? 네. 그래서 베를린 지방법원이 이 크라시코프에 대해서 종신형을 선고를 했고 살인을 한 거니까. 네, 네. 그게 작년 12월 달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울라프 숄츠 독일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 만에 판결이 나오면서 독일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숄츠 총리는 사실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 국적의 이 바딤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면서 징역형을 그렇죠. 선고받으면서 관계가 나빠졌고 결국은 독일 외교장관은 아니다. 우리는 대러 강경 입장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나라가 나빠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와 유럽에 있는 천연가스 노드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이 이제 불발로 끝나면서 독일은 또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관계가 껄끄러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두 나라가 서로 이제 맞불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서로 상대방의 외교관을 추방합니다. 보복조치 취하게 되는 거죠. 점점 강경 모드로 가는 네. 거네요. 그래서 사태가 나빠졌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칸고스빌리 사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꼬리자리를 하면서 이거는 독일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다면 여기에 영향이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이제 러시아와 독일이 서로 외교관 추방하면서 두 나라 사이가 나빠졌고요. 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슬금슬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대규모 병력을 자꾸 집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자꾸 이동하느냐. 네, 유럽에서 자꾸 긴장을 했었고 이동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나토 측에서도 이런 식이면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더 네. 동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추측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설마 침공하겠어? 라고 했는데 러시아 측에서도 아니라고 처음에는 했었고. 근데 올해 봄에 직접 러시아가 진짜로 침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제 어떤 에너지에 관련된 가스 네. 뭐 이런 것의 문제라고만 저희는 표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바딤이라는 인물이 그 안에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를린에 수감된 사람을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독일 그건 사법당국의 독일 또 문제인 거고. 러시아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약간 어깃장을 놓은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러시아가 이 모르는 사실 알면서도 바딤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바딤을 석방해 달라라기보다는 예. 시간을 끌면서 뭔가 작전을 짰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딤은 엉뚱한 걸 내놓고 당황하는 사이에 땅 계산 속을 차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 선거 이전에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호재가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딤이란 인물을 꺼내놓고서는 이 사람 풀어줘라고 얘기를 한 미국이 당연히 못 들어줘라고 말을 할 테니 이것 때문에 시간이 계속 끌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사람을 당연히 백주 대낮에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를 풀어주라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푸틴 대통령의 지연 작전에 바딤이란 인물을 쓴 것 같다라고 뉴욕타임스가 그렇군요. 다른 카드를 꺼냈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농구 선수하고 이제 무기상의 얘기로 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폴 헬런을 풀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바딤이라는 사람을 꺼내게 된 거고요. 이 러시아는 폴 헬런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급이 맞는 인물은 꺼내주기 싫으니까 전혀 얼토당토하는 사람을 꺼내놓고서는 이 사람 풀어주면 우리가 폴 헬런과 농구 선수 같이 풀어줄게.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그러면 폴 헬런을 제외하고 협상을 다시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고 결국은 미국과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서 서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협상이 진행했고요. 그래서 농구 선수와 무기상의 1:1 교환으로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전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그리노가 체포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체포된 시점이 고의적인 것 같기도 한 것이 맞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 전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일주일 전에 그리노 선수가 공항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어쩌면 러시아가 인질로. 하나의 협상 카드를 갖기 위해서 그리노 선수를 체포한 것 아닐까. 그리고 무슨 그러네요. 거의. 마리아나 카트리지 하나 갖고 있다고 체포한 게 말이 되냐. 그런 그렇죠. 지적이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법원이 지명도가 높은 외국인에게 좀 더 가혹한 처벌을 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2020년에 러시아 법원이 전직 미 해병대원인 트레버 리드에게 유죄 판결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최고 징역형 9년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는데 리드는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러시아 조종사와 맞교환됐습니다. 야, 어쨌든 뭐 여자 프로농구계나 뭐 프로농구 NBA 네네. 쪽에서도 다 선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석방해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것이고 노력을 했겠죠. 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 거 사실 좀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좀 섞여 있죠. 예. 농구 선수가 갑자기 러시아에서 억류가 되고 그렇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한 민간인을 너무나 정치적으로 써먹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스포츠계 여성과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의 차별 문제가 또 부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여자 프로농구 노조에서도 그녀의 석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너가 체포된 지 100일째 되는 지난 5월 달에 그리너 석방을 요구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모든 걸 다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서 WRBG 이제 브리트니 그리너라는 걸 약자로 해서 티셔츠 입고 선수들 그리고 이제 관객들이 이제 팔짱을 끼고 석방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 농구인 NBA에서도 유명 선수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의 농구 간판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너무 유명하죠. 네, 아시죠? 스테판 커리 이런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그리너를 석방하는 걸 지지한다 밝혔는데 문제는 왜 그리너가 러시아를 왜 갔냐는 거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시즌에 러시아를 가서 활동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남자 농구 선수들이 받는 연봉과 여자 선수들이 받는 농구 연봉 차이가 거의 5배 이상. 5배 이상 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더 그렇게 많은 해야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시즌에 다른 나라에 가서 선수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일 또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선수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일반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물론 프로 선수들이 많이 받긴 합니다만 그러나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를 비교했을 때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운동선수라는 거 한때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짧은 기간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사실 뭐 서로 다 얘기를 해서 그리너 선수가 풀려난 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자 농구 선수들이 또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고 그리고 그리너 왜 이렇게 선수가 뛸 수밖에 없었는지 네, 또 흑인이고 또 동성애자라는 것이 좀 부각이 됐던 것 아닐까라는 그런 지적도 같이 뉴욕타임스가 했습니다. 네, 여러 면에서 들여다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국제뉴스 오늘 조윤주 베스트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이제 화요일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로드 맥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롱롱 타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죠.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ove will abide